그 자기들 알량한 영향력 갖고 중간에 또 저희가 바티칸에 미리 다 연락해 놓겠습니다. 이래서 또 펌프질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카톨릭을 배반한 거예요. 카톨릭 지도자들이 카톨릭을 배반해서 교황으로 하여금 넘지 못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끔 하는데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카톨릭들을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욕할 때 저 교황파리들 그러고 욕하거든요. 페이피스트 영어로. 포프가 교황이잖아요. 그거를 변형시켜서 페이피스트 그러면은 교황파리들, 교황 빠는 새끼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카톨릭을 그렇게 욕을 하는데 카톨릭의 기본은 뭐냐면 교황에 대한 신앙과 교황에 대한 절대 충성이잖아요. 그게 카톨릭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충성한다는 것들이 주교라는 것들이 교황을 죽을 자리로 몰아놔요. 해서는 안 될 자리로 몰아놔요. 대한민국 카톨릭 최상층부까지 완전히 썩었습니다. 완전히 썩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보면서 아 이거 다 썩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카톨릭이. 저는 카톨릭과 인연이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끝났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아까 종전선언에서도 받고 아까 이낙연 발언에서도 받고 우길기 달았다고 그거 내리라고 깡짜 부리는 데서도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북한의 그 경제 제재랑 저거 빨리빨리 풀어라라고도 요구하는 데서도 받고 계속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매일 넘으면서 북한 편을 들어서 미국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 뭐냐면 한반도를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된다고요. 미국의 관점에서는. 오케이? 그 얘기는 뭐예요? 저거 같이 날려버려야겠는데 이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저 위치라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뭐 다른 사정이 있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미련한 게 아니라 그 사정은 알아서도 짐작하시고요. 저는 뭐 그런 그 애꿎은 상황에 몰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는 짐작할 길이 없네요.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알면 판세가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한국의 조중동이나 이런 것도 약간씩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야당들도 약간씩 분위기 달라지는 기미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이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9월 18일 날 미국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아 미중 전쟁이 저게 일과성이 아니다. 그리고 요새는 미중 전쟁 저게 일과성 아니다. 단기간에 툭탁거리고 끝날 문제 아니다. 이게 이제 다 눈에 보였다고요. 사람들 눈에. 그러니까 아 미중 전쟁이 장기화돼? 그럼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게 뭐지?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네. 그래? 그러면 북한은 끝났다는 얘기네. 이제 계산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요. 영악해서요. 한번 이렇게 계산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글쎄요. 한 보름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기 지지한다고 나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평양 붕괴하고 나서는 이마박에다가 딱 띠두르고 여기에다가 태어날 때부터 자유민주라고 새기고 나와요. 전부. 아마 김무성 씨도 그럴 거예요. 유승민 씨도 그러고. 조중동도 다 그러고. 굉장히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좋죠. 그렇게 영악하니까 잘만 관리해서 또 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슬픈 건지 좋은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전방위로 미중 전쟁이 번지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한국에서도 좀 퍼지고 있어요. 엊그저께 폼페오가 평양 갔다 온 다음에 그게 10월 8일이었나? 그저께네요. 중국 가서 한 말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엔 근본적 입장 차이가 있다. Fundamental Disagreement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국무장관 입에서 나왔을 땐 특히. 이게 뭐 국방장관이나 이런 강성 매파들이 원래 맡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안 무서운데 국무장관이라는 건 가장 외교적인 수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외교적인 레토릭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외교적 레토릭을 하는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중 외교안보회의가 취소됐죠. 미중의 외교안보 수장들, 고위직들이 모여서 미중 간의 외교안보 이슈를 다루는 회의 자체가 깨져버렸다고요. 중국의 왕위는 그 문재인 대통령 방중했을 때 등 툭툭 치던 그 잘 나가는 왕입니다. 자기 직원 치듯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이 중국의 내정과 외교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고조시키고 타이완과 관련해 중국의 권리를 해치고 있다. 이는 상호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양국 관계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지금 미국 엄청나죠? 위구르 100만 명 가둬뒀다고 계속 인권 공격하고 있거든요. 홍콩 독립운동 탄압하고 있다고 인권 공격하고 있거든요.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 차관 잘못 써갖고 거덜났으니까 이제 서방 측, 미국 쪽에 이제 납작 엎드려서 빌면서 중국과 맺었던 계약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러고 미국 쪽에 납작 엎드려 빌면서 IMF 신청하겠습니다. 이러고 빌고 있어요. 몰디브는 반중 정책을 표방하는 야당의 집권에서 이거 다 파키스탄, 몰디브, 말레이시아, 짐바브웨 여기 다 일로 일대 국가들이에요. 집권해가지고 중국과 맺었던 그런 계약이나 이걸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랬고요. 말레이시아는 벌써 일찌감치 이 중국과의 그런 철도 연결 이거에서 튀어내려 버렸고요. 재밌는 건 짐바브웨 같은 나라예요. 여기 뭐 굉장히 그 인권이나 이런 거 악명이 높은 나라인데 짐바브웨. 짐바브웨에서 얼마 전에 중국인들을 국가 안보의 적이라 그래가지고 체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로일 때도 이제 다 파산해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권력 내부의 권력 투쟁이 이제 치열해지죠. 시진핑더러 이제 야 너 일 잘못 풀어갖고 지난 5년 동안 미국 심기관들이고 너 이제 중국 작살나게 생겼다. 진짜 작살나고 있잖아요. 지금 외화 빠져나가고 주가 폭락하고 투자 위축되고. 그러니까 중국의 국제망신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무슨 짓을 했어요. 인터폴 총재를 중국으로 불러들여서 체포해버렸잖아요. 이 무슨 배우같이 생긴 이 아저씨예요. 멍헝웨이. 중국이요 국제경찰 인터폴 총재하려고 엄청나게 돈 쏟아붓고 작업했던 나라예요. 우리 중국이 인터폴의 총재로서 인터폴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국가적 자부심을 하나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고요. 그래서 이 멍홍웨이를 인터폴 총재로 만들었다고요. 작업해서. 그러면 인터폴 총재쯤 되는 인간을 중국으로 불러들여갖고 체포해서 재판에 넘겨버려. 미국 애들이 앰부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습격, 기습. 야 잠깐 들어와봐. 잠깐 들어와봐. 뭐 얘기할 거 있다. 들어가니까 그냥 공항에서 바로 수갑 채워서 끌어간 거거든요. 이거. 앰부시란 말이에요. 기습적 습격으로 집어넣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제 언론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이 망신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전체에다가 드러내놓고 이게 중국의 공안 쪽의 거물인데 세계에다가 뭐를 고백한 거냐면 중국 내부 사정이 지금 권력 투쟁이 살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를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이게 다 미중전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미중전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이런 상황 아래서 우리 야권은 뭐 해야 되냐. 첫째는 뭐냐면 국제 정세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야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나흘 전까지, 오늘 만나면 모르겠어요. 나흘 전까지 보면 아주 핵심의 브레인인데 미중 전쟁이 일과성으로 투닥거리면서 지나간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라. 미중 전쟁이 저게 일과성이 아니고 중국의 가치관과 행태, 심지어 일당 독재, 심지어 인권 이런 것까지 번져가는 전방위적인
압력이다. 그런 거를 다 바꿀 거를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되냐? 아, 북한 끝났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북한 끝났네 하는 순간 한국에 엄청난 정치 변혁이 오겠네. 그럼 이제까지 이제 그 보수 노름을 집어치우고 진짜 심각한 보수 정치 철학을 생각해야 되고 심각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과부하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려고 그런다고요. 거꾸로 항상 틈만 나면 우리나라 야권이라는 게 틈만 나면 미중 전쟁이 일과성으로 지나가고 다시 옛날 같은 조건 올 거고 뭐 북한이랑 우리는 적당하게 뭐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미국이랑 북한은 적당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고 이 관점에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핵 문제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은 누구를 저기 교과서로 쓰냐? 조셉 윤 같은 사람. 물러 터진 등뼈도 원칙도 없는 국무부 쪽에 있었던 그런 사람. 지금 트럼프 진영의 지금 이 동아시아 정책, 대중 정책, 대북한 정책은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교과서 사범으로 모시고 사부로 모시고서 안이하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나라 지금 그 야권 정치인들, 야권 브레인들이 이게 고쳐져야 돼요. 이게. 즉 미중 전쟁이 굉장히 시리어스하다. 굉장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오래 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북한은 평양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접수평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휴전선 남쪽에서는 거대한 정치 변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 삼중 동심원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요. 야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제가 나중에 누구 연락되면은 국회의원들 당신 삼중 동심원 알아? 이러고 한 명 한 명 다 물어봐야겠어요. 두 번째, 명확하게 원칙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에요.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맵이거든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비슷한 나라는 다 연두색으로 칠해준 거예요. 근데 사실 몽고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뭐 자유민주주의스럽겠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요? 개판 났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유민주주의요? 이거 완전 폭도 정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또 남미의 자유민주주의도 좀 엉터리들이 많고 그래도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면 그래도 다 연두색 칠해줬을 때 이 정도 돼요. 지금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가. 이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최소한 다당제가 유지가 되고 최소한 그래도 좀 인정할 만한 선거가 좀 일어나고 이러면 자유민주주의하고 인정했을 때 이런 지도가 나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이 지금 야권의 핵심 가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뭐 좀 먹물스럽게 좀 보이려 그러는지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이 우리가 어떤 가치를 표방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또 이 잘 나가는 교수님들 모셔놓고 가치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가치가 나왔냐? 자유 플러스 민주 플러스 공정 플러스 포용 이렇게 네 개를 자유한국당이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시장경제는 어디 있으며 여기엔 한미동맹은 어디 있냐고요. 더 황당한 건 자유 플러스 민주하고요. 자유민주는 달라요. 자유에다가 민주를 더하면 산술적으로 더하면 1 더하기 1이면 2 이렇게 해서 자유 더하기 민주 하면은 자유민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 자유에는요. 방종이 들어가거든요. 뭐뭐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압제로부터의 자유, 전통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규범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다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에는 방종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민주에는 다수결 폭도 독재가 들어가요. 민주는 다수결이잖아요. 찬성이야? 네, 찬성입니다. 그래서 손들어서 51% 통과. 그게 민주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에는 다수결, 때에 의한 독재가 들어간다고요. 이 민주 안에는. 그러면 자유 더하기 민주 잘못해 놓으면요. 방종 더하기
다수결 독재가 되는 거예요. 방정도하게 다수결 독재가 자유민주주의예요? 아니잖아요. 뭔가 다르잖아, 우리. 그쵸? 뭔가 다르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더하기 민주가 아니구나. 그 따로따로 떼어서 쓰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정치사상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자유민주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요. 첫째, 자유는 뭐뭐를 위한 자유가 돼야 된다라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뭐뭐를 위한 자유.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뭐뭘 하기 위한 자유. 나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자유. 내가 나의 인생,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려고 할 때 그 노력을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의 의미를 깊게 고민해서 종교적 신앙생활을 할 자유. 진정한 자유는 뭐뭐를 위한 자유예요.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돼야 되냐. 민주로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뭐냐라는 고민이라고요. 그게 있어야 진정한 민주예요. 우리가 다수결로 보통 결정을 하는데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게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진짜 민주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문재인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하죠. 그래서 뭘 요구하실래요? 했더니 NLL 양보를 둘러싸고 혹은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당신이 대통령직 걸고 한번 국민투표하자. 그러니까 당신 지면 대통령 그만두는 거고 당신이 이기면 NLL 양보하고 종전선언 해라. 그렇게 한판 붙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그 문재인 집단이 그거 받을 리 없어요. 또 받는다 그래도 우리가 진다는 보장 없어요. 이길 확률이 있어요. 그런 전술적인 득실보다도 안 됩니다. 전술적인 득실을 넘어서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다고요. 그게 뭐냐? 그러길래 제가 아니 NLL 지키는데 지금 선생님이나 나나 피 한 방울 흘린 적 있냐? 그 피는 우리 선배 세대가 흘려왔다. 종전선언을 지켜내는데 종전선언을 막고 지금 정전 상태를 지켜내는데 종전선언이 아니라 정전을 지켜내는데 당신이랑 나랑 피 한 방울 흘린 적 있냐? 혹은 유엔 사령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이랑 나랑 피 한 방울 흘린 적 있냐? 종전선언은 유엔 사령부 해체를 즉각 겨냥하는 조치인데 우리가 피를 한 방울 흘린 적도 없는 것. 선배 세대가 이루는 성취에 대해서 왜 지금 세대에서 결정하려고 그러냐. 그거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수결이라는 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만 다수결을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라는 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이 시간축 속에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수결로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드린 것 같은데 당사자의 자연적 천부인권을 건드리는 건 다수결로 정할 수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 다 이제 그 깡패 같은 놈들이야. 야, 우리 제가 요새 좀 애가 좀 띵해. 애가 좀 이상하고 좀 그래. 야, 쟤를 우리가 때려 죽일까 말까를 다수결로 정하자. 그랬더니 본인 빼고 9명이 다수결로 찬성. 그럼 때려 죽였어요. 민주적으로 정했네. 그게 인민재판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민주적이에요. 다수결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거. 이슬람 극단주의 사회에서 여자들 행실 나쁘다고 돌로 쳐 죽이잖아. 땅에다가 묻어놓고 땅에다가 여기까지 묻어요. 그러면 땅속에 묻혔으니까 방어를 못 하잖아요.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에다 돌 던져가지고 머리 깨갖고 죽이거든요. 여자들. 돌로 쳐 죽일 때. 다수결에 의해서 한 거죠.
이슬람 신자들끼리 신도 공동체가. 그 다수결이 그런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요. 10명이 모였어. 그중에 1명이 흑인이고 1명이 유대인이고 나머지 8명이 앵글로색슨 백인이야. 자, 그런데 야, 저 흑인 있잖아. 우리랑 피부색이 많이 다른데 쟤 오늘부터 노예로 할까 말까 한번 다수결 붙여봐. 그러니까 노예요. 노예 찬성 해서 9명이 찬성했어. 너 엄마 지금부터 노예야. 다수결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노예를 1명 부리다 보니까 1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 또 뭐였어요? 야, 저 냄새나는 유대인 있잖아. 쟤 뭐 어떻게 빵떡 모자 쓰고 다니고 뭐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좀 이상한 놈이야. 야, 쟤 노예로 삼을까 말까. 우리 다수결로 정하자. 8명이 유대인 노예해. 너 이제부터 오늘부터 노예야. 다수결로 정했어요. 이게 민주적 결정이에요. 그 다수결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폭도의 무기로 타락할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 민주주의가 폭도의 무기로 타락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뭐냐.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를 고민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민주주의 다수결로 정할 수 없는 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독재로 타락하는 걸 막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와 민주를 떼갖고 자유 플러스 민주 플러스 공정 플러스 포용 그래놓고 시장경제도 없애버리고 한미동맹도 없애버리고 자유민주도 없애버리고 그러고 이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가치입니다 라고 흔드는 게 그걸 또 그렇게 흔들라고 시켜주는 그 고매하신 교수님들이 뭐냐고요. 이건 자유한국당의 잘못이라기보다 그 자리에 불러들였던 고매하신 교수들의 잘못이에요. 고매하게는 개코가 고매해요. 저 머리에 개똥밖에 안 들은 교수들이죠.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니까 대한민국에 정치 철학 고민한 교수도 별로 없고요. 정치 사상 고민한 교수도 별로 없고요. 보면 이 사회의 원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꼭 정당만 욕할 것도 아니에요. 사회 전반이 이렇게 쌍스럽고 무식하다니까요. 우리가 아파트 평수나 알고 통장에 찍힌 액수나 알고 애들 학벌만 알고 입은 옷 입성만 신경 쓰고 지 한번 건강식품만 챙기고 이거는 다 머리에 똥만 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배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차례차례 다 해가야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스럽고 천하게 그런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중 동심원이 작용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의사랑 상관없이 미중 전쟁은 점점 더 확대되고 깊어져 가고 그에 따라서 중국 손은 점점 더 묶이고 이 와중에서 패닉에 빠진 김정은이는 하지 않아야 될 짓 저지르고 그 김정은의 장단 맞춘답시고 문재인 집단은 김정은을 끼고 돌면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을 가리키고 어느 순간이 오면은 결국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거대한 정치 변혁이 시작된다고 이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던 돼 있지 않던 우리가 각오하고 있던 각오하고 있지 않던 우리랑 관계없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은 뭐를 해야 되냐. 그런 상황이 오면 오늘 저 욕 많이 먹을 소리 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문재인 집단을 제외한 다른 쪽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적이고 그래도 한미동맹이 뭔지 알고 그래도 시장경제가 뭔지 아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다 긁어 모아야 된다고요. 그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딱 이래요. 뭐냐면 제가 이제 아주 매 맞을 소리 할게요. 이건 누군가 매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되면 오히려 탄핵이라는 이슈를 덮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탄핵의 시시비비에 대해서는 덮자. 탄핵의 시시비비에서는 덮자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그때가 오면. 그러면 모든 세력을 가동해서 저기 그 친북 존북의 코알을 날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쓸모가 있는 자들은 다 끌어들여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은 중립화시켜야 돼요. 근데 탄핵을 제도권이 저질러 버렸잖아요. 종북 친북이 저지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라고요. 덮어야 된다. 그 대신에 우리가 지금부터 뭘 주장해야 되냐. 지금부터. 그때는 당연히 주장해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 세 개의 원칙을 세워야 돼요. 우선 첫째, 즉각석방해라. 이거는 탄핵의 시비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탄핵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랑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첫째, 즉각석방해라. 이거는 인간에 대한 예의고 국가의 품격에 관한 문제다 이거예요. 가냘픈 여성 대통령을 저렇게 뒤집어 씌워갖고 장기적으로 감옥에 처박아 두는 거는 이거는 인권유린이고 인격 말살이다 이거지. 즉각석방해라. 두 번째로 공정재판해라. 지금 재판 1심 때 보세요. 2심은 거부해서 아예 나가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 1심 때 보면 하루에 뭐 10시간씩 일주일에 나흘 닷새씩 끌어내다가 이게 재판이란 이름의 고문이지, 물리적 고문이지. 그 어떤 그 생물학적 한계를 넘는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즉각석방하고 공정한 재판해라.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모든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이 나서가지고 양식 있는 법정 외 사안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시켜드려야 돼, 이분을. 그걸 주장해야 돼요. 보세요. 자, 법정에서의 다툼은 법정에서 다툴 수가 있어요. 또 세월이 좋아지면 그게 또 무죄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증거가 해서 다시 재심 청구해서 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법정 외의 것들이 있다고요. 타블렛 PC 법정에서 채택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연설문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법정에서도 채택 안 되고 헌법재판소에도 채택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최순실이 연설문 하나하나까지 다 고쳐져 있어. 이렇게 해서 인격살인이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밀봉돼 있다고요. 봉인돼 있다고요. 이거 뚜껑 풀어갖고 이거 뚜껑 풀어서 명예회복시켜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라고요. 이게 조선일보에서 났던 이미지예요.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아바타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꼭두각시고 뒤에서 흔드는 건 순실이 아줌마가 흔든다. 그래서 순실이. 그래서 순 SIRI. 보세요. 얼마나 악랄한 그림인지. 이거는 근데 법정에서는 아예 얘기도 안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근데 사람들 인지 속에서는 저렇게 밀봉돼 버렸잖아요. 저렇게 낙인 찍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인격살인 풀어드려야 된다는 거지. 법정 외 이슈에 관해서 명예회복시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단지 그때 법정은 즉각석방 공정재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 이게 뉴욕타임스에 이쪽에서 누가 그려가지고 기고한 거라고요 이게. 머릿속에 최순실 들어있잖아. 거기서 운전대 잡고 있고. 이 이미지로 최태민 악령 들어있고 이 이미지로 국민을 마비시켰고 국민들은 군중이라는 건 한번 자기가 그렇게 그릇된 이미지를 가졌으면 그게 불식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걸 고치는 거 자체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귀찮아한다고. 그냥 박근혜 그 바보 같은 그 이상한 최순실 아바타 그 앞잡이 하던 멍청한 여자. 그러고 머릿속에 정리해버리고 자기는 일상생활에 바빠요 그냥. 이거 명예회복 시켜드려야지. 이 인격살인에서 풀어드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정치인들이 우리 자유민주 시민과 조금이라도 힘을 합치고 싶다면 이거를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그걸 부르짖는 자와 부르짖지 않는 자로 구별하겠다 이거예요. 옛날에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간에. 이거는 최선이다 이거야. 이거 안 부르짖고 저 종북에 반대합니다. 저 친북에 반대합니다. 그건 안 된다 이거야. 최소한. 종북 반대하고 친북 반대하고 한미동맹 강화하자고 100번 떠들어봐야 당신이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와 대한민국의 품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종자라는 건데
그 당신 입에서 나온 종북 반대, 한미 동맹, 시장 경제를 어떻게 믿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오늘 세네타쇼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노 최소선을 여기서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욕 바가지로 먹을 소리인데 이거 먹더라도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게 소명인 사람이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가서 야권이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미중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이게 구조적인 이슈에 관한 거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잘 염두에 두고 그러면 미중 전쟁이 그렇게 펼쳐지면 북한의 운명은 정해진 거다. 북한의 운명이 그렇게 정해지면 한국의 정치 변혁이 그 북한 급변 사태 그 D-Day 날부터 시작된다. 굉장히 크게 시작된다. 그때 우리 자유민주 시민 진영이랑 손잡으려는 정당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금부터 주장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최소한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우리랑 손잡고자 하는 정치인이라면 당장 지금부터 최소한의 세 가지. 첫째, 박 대통령 즉각 석방. 둘째, 공정재판. 셋째, 법정 외 이슈들에 대한 명예회복. 이 세 가지를 주장해야 된다. 그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